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블룸버그 뉴스 요약 시작합니다. 렛츠고. 오늘은 신박하게 PPT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는 게 편하게 한번 해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요약, 달러 매도 유행, 시진핑의 3대 피봇, 러시아 추정 미사일 폴란드 낙하, 연준 최종금리 5%, 흑해 곡물 거래 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 미 달러의 안전자산 매력이 약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짐에 따라 블룸버그 달러 지수가 3개월 내 저점으로 밀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종신집권 체제를 잡으며 투자자들은 보다 이념적인 통치를 두려워하며 주식시장에 대탈출을 하였는데, 우려와 달리 주석은 실용주의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현지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 익명 제보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지만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5%로 올리고 내년 대부분 기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유엔이 중재한 협정을 연장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달러 매도 유행. 중국에 대한 낙관론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미달러의 안전사전 매력이 약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짐에 따라 블룸버그 달러 지수가 3개월 내 저점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유로는 장중한 때 달러 대비 2.5%로 급등하였고 7월 초 이후 고점을 갱신하였으며, 파운드는 2.3% 점프하여 8월 중순 이후 고점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연준은 더 이상 환율을 움직이는 결정짓는 지배적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도 하네요. 아마도 안전자산인 미국이 있지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몰림 현상이 분산되어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시진핑의 3대 피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종신집권 체제를 마련하자 투자자들은 보다 꽉 막힌 통치를 두려워하며 주식시장의 대탈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그는 새로운 실용주의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40년 이래 가장 저조한 성장을 보여준 가운데 시진핑은 타격이 심한 부동산 분야를 구제하기 위해 계획을 놓고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잠재적 출구를 제시하며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관계를 개선을 찾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11월 들어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소위 포모라고 불리는 소외불안 증세까지 나타난 항센 지수는 10월 저점 대비 25% 오르며 강세장에 진입해왔다고 하네요.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는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5%를 넘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되돌아가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전까지 휘청휘청하다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라서 아마도 좋게 반영되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러시아 추정 미사일 폴란드 낙하.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현지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익명 미국 정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가안보국장은 자국의 영토 보전과 안보의 위협을 받는 나라는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나토 조약 사항을 공식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공습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단계는 대공방어 체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고 적어도 우크라이나 일부를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 대공 미사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데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죠? 네 번째, 연준 최종금리 5%. 미국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까지 기준금리를 5%로 올리고 내년 대부분 기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연준은 또한 최종금리를 5%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내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심해질 수 있어 23년 정책 기조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100bp 0.1%를 나눠서 올리는 것이 급상승이 포함된다고 하면 금융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참 좋진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흑해 곡물 거래. 러시아가 유엔이 중재한 협정을 연장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했던 글로벌 식량 위기는 한 곱이 넘길 전망이라네요. 이러한 상황에 잘 알고 있는 4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11월 19일 시한이 만료되는 흑해 곡물 거래 협정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경로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의 수출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네요. 국내에도 밀가루 값이나 곡물 값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로써 조금 잡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블룸버그 요약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내일 봐요. 제발.